자, 조두순 출소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초미 관심사인데 12월 13일 날 네. 출소를 한다고요. 이 희대의 성폭력 사건이었었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불안한 목소리를 요즘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안산 지역 주민들은 정말 불안하다는 토로를 많이 하고 있고 안산시장이 심지어 법무부에다가 이 조두순에 대한 이 보호 수용법을 긴급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불안을 지자체가 또 법무부에 요청한 셈이고요.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2년이라는 형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당시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서 8살 어린아이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성폭행이 이루어진데 네. 법정의 판결이 굉장히 이것을 중범죄로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이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고 당시 나이가 57세였는데요. 나이 등을 이유로 상당히 감형을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공분이 남아있고 벌써 출소란 말인가. 이 조두순이 사회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상당한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게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저 12년형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었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들면서 나이가 많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 먹었다는 이유로 봐주느냐. 사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이 지금 바뀌었죠. 이제. 예, 지금은 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아예 법적으로도 네. 감경을 못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의 판결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었죠. 검찰에서도 이걸 기소를 하면서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으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형법으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정 최고 하한형이 달라집니다. 5년이냐 7년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검찰에서 무기징역은 구형을 했지만 이 죄목을 일반 형법을 또 적용을 했던 거예요. 네. 게다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1심에서 12년이 나오면 보통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12년이 나왔으면 검찰이 항소를 해야죠. 근데 항소를 안 해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12년이 그냥 굳어졌던 건데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은 다릅니다만 당시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2년이라는 형이 그 일반적인 어떤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형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낮은 건 아니다라고 법원 쪽에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두순 출소는 12월인데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면서 뭐 국민청원까지 올린다고요. 네.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형을 늘려달라라는 요구도 있다는데 이건 불가능한 상황 네,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은데? 지금 또 새로운 조두순법이라는 입법 발의를 여야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제정된다 하더라도 네.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알고 있고 네. 특정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이게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네.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의 발로라고 봐요. 이 조두순에 관한 국민청원은 7천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만. 건으로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찬성, 이 동의는 3개월 사이 한 61만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청와대가 답변한 사안이 됐고 당시에 실제로 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걱정과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어떠한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 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이러한 중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1:1 전담 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발찌 부착하고 1:1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가요? 사실은 뭐 국민들은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왕왕 지금 벌어지고 또 보도로 보고 듣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안전한가?
자, 그럼 이제 1대1 감시라는 게 대면 감시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면 감시라는 거는 뭐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호 감찰관이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법무부는 완벽을 기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법제상 또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완벽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옮겼어요. 이게 2018년에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이 성폭력 심리 치료를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때 치료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소아성애가 완전히 치료된 것 같지 않다라는 소견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행법 이 체제 하에서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떤 범죄 재발은 막는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자, 조두순이 입장을 냈었나 봐요. 출소하면 안산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안산에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몽타주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기 좀 꺼끌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행동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뭐 밤에도 아직은 위험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사회에서 그 자연스럽게 활동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수진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SNS나 전화도 3,600통 정도가 와 있고요. 또 SNS에서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뭐 이런 게시글에는 한 1,200여 건이 달렸고요. 민원 콜센터에서 조수진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자, 지금 저 상태에서 조두순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안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보내면 또 그쪽 다 마찬가지겠죠. 주민들이 당연히 네. 반발을 할 테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과연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 과연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출입 금지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학교 보안관들이 이 드나드는 사람들 성범죄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 그 거주 구조가 생활 구조 자체가 뭐 학교랑 유치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성범죄자가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피하도록 거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녀도 학교 근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실제 이 행동 방비형 자체를 막는 거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가족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입장이 11년 전에 영구 격리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피해 어린 소녀의 처절한 보도를 보고 국민들의 공분도 컸습니다만 재판부도 이 죄의 엄혹성을 인정을 했고 정부는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 어린 소녀가 심리치료 때 그렸던 그림 하나가 화제가 됐고요. 60년 동안 가둬주세요. 이런 또 호소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년이 선고되면서 지금 12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60대가 된 조두순은 안산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이 피해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철창에 조두순을 가둬놓고 망치가 머리를 내려치고 있고 저 안에는 벌레들이 이제 있는 그런 저 그림에 딸려 있는 글자가 60년 동안 가둬주십시오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피해자의 트라우마 또 이제 장애는 여전한데 문제는 자 같은 동네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살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피해자가 떠나야 될까요? 가해자가 떠나야 될까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해보면 저는 물론 이제 모든 인권이 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된다고 봅니다. 자, 안산시가 그래서 보호 수용법 이거 긴급 입법 요청했다죠? 예, 그럼 뭐냐면 우리 이제 형벌은 형벌대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풀려날 때가 됐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벌을 다 받았다고 해도 사회에 그냥 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소한 이후에도 완전하게 지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격리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그 제도를 남용해서 인권을 탄압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 제도 자체가
해외에서는 많이들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입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이게 항상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문제라기보다 이건 지금 조두순에게는 이것마저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설령 법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만들어줘도 조두순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빨리 추진되면 저건 언제쯤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수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형을 선고할 때 그걸 같이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조두순에게 12월 13일 이후에는 뭐 보호감호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조두순 한 명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이 난리인데 조두순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이 조두순이라는 이 고유명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동 성폭행의 잔혹한 대명사로 상징처럼 돼 있는 게 문제고요. 네. 그가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그럼 다른 성범죄자들은 안 풀려나느냐? 풀려난다는 거예요. 지금 조두순에게 왜 12년을 이제 선고했느냐? 그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지. 무기징역도요. 우리 여기 양지열 변호사가 더 잘 아시지만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 형을 살면 뭐 이변이 없는 한 복역을 성실하게 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다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두순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시민들도 안전하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지금 교도소로 다시 가두자는 게 아니고 아까 보호수용법은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서 감화와 치료를 더 병행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빨리 제도화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두순 출소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숙제를 또 하나 안겨다 줬습니다. 1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주민들, 가족들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